네, 지난 시간에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데이터 프레임 혹은 데이터를 외부에서부터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참 필수적인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횡과 열로 이루어져 가지고 열에 대한 정보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횡의 정보들은 이제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이런 것들이 쭉 이제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조그만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뭐 열도 한 100개 정도 되고 횡은 뭐 1000개, 10,000개 이렇게 큰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친다거나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넣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사실은 외부로부터 어떤 데이터가 모아졌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불러내서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저는 이 책이 참 좋은 게 이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R을 설명하는 책들은 이런 게 뒤에 빠져 있거든요. 기본적인 거 연습하고 마지막에 짠 이거 해보자 이런 식인데, 이거는 필수적인 내용을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한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이용하려면요, 패키지가 필요한데 read XL, 엑셀을 줄여서 XL이라고 쓴 거고요. read XL이라는 이런 패키지를 설치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한 것처럼 install.packages 하면은 외부로부터 인터넷으로 이 패키지를 우리 컴퓨터로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로드하면은 이제 우리가 R 스튜디오에서 혹은 R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엑셀 파일이 있다고 할게요. 엑셀 언더라인 이그잼 점 엑셀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거를 불러오고 싶어요. 그 이 책을 우리 교재인 이 책을 사시면 이런 데이터도 들어 있어요. 이 엑셀 파일 한번 볼까요? 데이터로 들어 있고 엑셀 이그잼 이거네요. 이런 식의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그러니까 반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영어, 과학 점수가 이렇게 쭉 20개가 나와 있는 이런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입하시는 게 필요하죠. 앞으로 또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등장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쓸 것은 이제 나중에 CSV라는 데이터를 쓸 건데요. CSV라는 또 자료를 넣어놓는 방식인데, 아까 보여드린 건 엑셀이었고요. 지금 CSV라는 거는 메모장에서 여시면, 저는 지금 맥이어서 다른 걸로 열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엑셀에서도 CSV를 열 수 있어요. 엑셀에서 열게 되면 보통 여러분 메모장 같은 데서 열게 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줄이 나눠져 있고 컴마로 해서 숫자가 구별되어 있는 이걸 CSV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를 넣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정리를 해 놓은 거죠. 이거를 엑셀에서도 틀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엑셀 형식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저장을 하면 엑셀 파일로도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된 내용은 엑셀 파일과 CSV 파일을 이용해서 뭐 가져오고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요, 아까 그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read underline excel 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는 어디다 넣는다는 거고, 우리가 뭐 df underline exam이라는 변수에다가 넣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요거를 df underline exam 하고 컨트롤 엔터 치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속성들이고요. 특징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번부터 이렇게 20명의 학생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데이터 프레임 파일,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한 것처럼 df 언더라인 exam에 달러 표시하고 잉글리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에 mean이라는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그것의 평균인 84.9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달러 표시하고 사이언스 하면 사이언스의 평균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으려면요,
이 엑셀 파일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R 스크립트하고 같은 폴더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같은 폴더 안에 있지 않으면 불러낼 수 있는 방법, 다른 폴더에 있으면 불러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직접 어디에 있다라는 걸 표시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 경로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 경로라는 것은 지금 R 스크립트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고요. 일단 직접 경로를 지정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D 드라이브에 뭐 EG 언더라인 R의 폴더 안에 있고 그 안에 X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D라는 드라이브에 이런 폴더 안에 이런 파일이 있다라고 써주는 거고요. 상대 경로 지정은 뭐냐면은 우리 아래 있는 R 스크립트가 있는 폴더에서 만약에 아래 하위 폴더에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은 점하고 쌍따옴표하고 점하고 슬래시하고 그 다음에 뭐 아래 폴더가 EG 서버 R이라는 폴더에 있다면 이거하고 그 다음에 엑셀 파일 명을 여기다가 쭉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폴더보다 얼마 어떻게 내려가면 된다라는 걸로 지정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실습 때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또 옵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행이 변수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변수명이 아니라면은 첫 번째 행을 만약에 변수명이 아니면 첫 번째 행도 데이터잖아요. 데이터인데 그냥 변수명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뭔가 옵션을 걸어줘야 되는데요. 컬럼 네임스가 F, fail, 없다라는 것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시트가 여러 개 있다면 엑셀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엑셀 파일에 밑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번 시트, 2번 시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몇 번째 시트인지를 정해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은 시트는 3 그러면 세 번째 있는 시트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들이 있다라는 거 주고요. CSV 파일은 아까 보여드렸는데 가장 간단한 형식의 파일이고 구글이 그냥 문장 줄을 바꾸고 컴마로서 내용들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범용 데이터 형식이고요.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 형식이고 값사를 쉼표로 구별하고요. 용량이 가장 작겠죠. 가장 단순화돼서 행과 열을 구별 지은 파일 형식이니까요. 그랬을 때 CSV를 불러오는 방법은요. read.csv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엑셀하고 좀 달라요. 엑셀은 아까 언더라인을 써줬는데 여기서는 점을 써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쌍따옴표하고 파일명을 넣으면 되고요. 여기서도 직접 경로 지정 혹은 상대 경로 지정이 필요하면은 그걸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같은 폴더 안에 있을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요. df underline csv underline exam이라는 거에 넣었으면 이거 하고 컨트롤 엔터 하면 여기 잘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SV의 경우에 문자가 만약에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요, 이 옵션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이 옵션을 넣어주지 않으면 그 변수의 형태가 팩터라는 형태가 있거든요. 나중에 15장에서 제 변수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이 책의 또 장점은 이거예요. 이런 거를 많은 컴퓨터 책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변수부터 정해서 변수는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부터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걸 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 밟다 보면은 지치잖아요. 정작 중요한 건 못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 책의 장점은 그래서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빼놨는데 변수의 팩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변수의 팩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문자는 문자로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strings as factors 스트링을 팩터로 보겠느냐라는 걸 F 그렇지 않다라고 옵션을 걸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read.csv로 해서 어떤 변수명에 넣으면 그러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또 하나 생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반대로 어떤 파일로 저장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엑셀 파일로 저장하고 싶을 수도 있고 CSV 파일로 저장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패키지는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이 없고요. CSV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만 있어서 이것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엑셀로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이거는 다른 패키지를 쓰면 되겠죠. 이런 다른 패키지를 쓰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CSV로 만든 다음에 CSV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엑셀 프로그램으로 켜면 엑셀처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뭐 내보내기라든지 아니면 저장하기를 할 때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하면은 엑셀 파일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 돌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이고 우리가 아까 연습했던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이거를 df 서블라임 미드텀에 저장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은 컨트롤 엔터 치면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함수는 뭐냐면 write.csv라는 거고요. 아까 읽어오는 거는 read.csv니까 그거하고 read가 아니라 write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이름 적고 파일명에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소개할 파일은요 RData 파일이라고요. 이거는 R 전용 데이터 파일이에요. 그리고 용량이 작고 빠르다. 근데 단점은 R이 깔려야만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단점이겠죠. 엑셀이라든지 엑셀은 대부분에 깔려 있잖아요. 엑셀 파일은 대부분의 컴퓨터에 깔려서 볼 수 있고 CSV는 뭐 아무것도 안 깔아도 메모장 같은 걸로 볼 수 있지만 R 데이터 파일은 R이 깔려 있어야지 R이나 R 스튜디오에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장하는 방법은요. 이거는 R에 특화된 파일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해요. Save라고 하고 이 데이터 프레임명 쓰고 파일명 쓰면 됩니다. 불러올 때는 RM은 이제 지우는 거고요. 이거는 뭐 가지고 있으면 지운 거예요. RM remove를 줄여서 RM이고 그다음에 이걸 치면은 없겠죠.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올 텐데 넣는 거는 load라고 하면 됩니다. load를 해주고 이 파일명을 넣어주면 필요하면 상대 경로도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넣어주면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쳐주면 이렇게 잘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ave라는 펑션과 load라는 펑션을 기억하면 되겠죠. 파일 형식에 따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엑셀이나 CSV는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 새 변수에 할당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RDA 파일은 그냥 자동으로 불러오면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셀이나 CSV 같은 경우에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RDA 파일은 그냥 로드라고 하면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연습을 했었고 중요한 게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그 세 가지 형식이 있었죠. 엑셀, CSV, RDA 형식이 있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용하는 패키지는 readxl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불러오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저장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내용을 마치고 R 스튜디오에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